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국면에서 단연 계속해서 언택트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 단연 화제가 네이버와 카카오였습니다. 어제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요? 네, 엄청나죠. 네. 증시가 계속 반등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에너지 자체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네.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그 힘이 얼마나 되는지 좀 방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보면 네이버 주가가 1.6% 약간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가가 21만 5,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4위까지 무려 지금 자리매김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어제 3.2% 이상 주가가 올라가면서 역시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 20만 6천 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2위를 기록하면서 네. 전통적인 국내 대장은행주인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시가총액을 앞지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네. 재미있는 부분은 시장에서의 얼마나 그 에너지가 큰지는 사실 시가총액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는데요. 네이버 시가총액 지금 한 35조 정도 됩니다. 카카오가 18조거든요. 두 네. 개를 합치면 53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상태입니다. 예. 이 두 종목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주는 건 시가총액 2위 업체, 삼성전자는 워낙 부동의 1위니까 제외하고요. 예. 시가총액을 2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반도체 업체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지금 60조 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카카오 네이버를 합치면 거의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강한지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네. 올 초부터 사실은 전통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인 대표적인 업종은 바이오를 꼽지 않습니까? 네. 특히 코로나 수혜도 많이 받고요. 그렇죠. 바이오 대장주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얘기하는데요. 예. 이 두 개를 합친 시가총액이 한 6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이 대표적인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 네. 또 대표적인 바이오 관련 두 대장주의 시가총액 합을 거의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시장에 대세가 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이 언택트 강세가 상당히 이제 유효한 상황에서 이 언택트 관련주 자체, 그 범위 자체가 좀 확산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언택트, 그러니까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 의미는 언컨택트라는 그 표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간단하게 줄여서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경제 봉쇄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수혜를 언택트 관련주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언택트주가 처음에 뜨기 시작할 때만 해도 방금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가 자신의 시세 흐름을 주도하는 양상이었다가 네. 그 외연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뭘까를 사람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예. 다양한 업체들이 함께 테마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바일 핀테크 관련주들이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예.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상의 지급결제 업체들이 굉장히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실제 그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국내 대표적인 지급결제 업체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 또 KG 이니시스 이 두 업체를 보면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특히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연초에 2만 1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 2배에 올라서 4만 2천 원까지 가 있거든요. 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한 16,000원대에서 2만 3천 원대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네. 뿐만 아니고 접촉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키오스크라든지 여기 우리 그 프랜차이즈 이런 먹거리 업체들 가면 요즘은 종업원에게 주문하지 않고 이 단말기에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이제 키오스크라고 많이 네. 얘기하는데요. 또는 이제 스마트 ATM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기기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KCT라든지 KCS 이런 기업들 주가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조금 전에 실적 리뷰에도 나왔지만 컨텐츠 관련주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이 컨텐트리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넷플릭스나 이런 OTT 업체 집에서 많이 OTT 시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뛰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또 집안에 있다 보니 또 계약이 연기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 그래서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게임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병원 예약 앱을 하는 유비케어라든지 네. 또는 DNC 미디어 요즘 이제 웹툰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그 언택트 관련주로 묶이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오히려 시세 흐름을 더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언택트주들의 주가도 상당히 이제 강한 모습이고 1분기 실적도 보면은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업체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수는 언택트 시대에서 다시 콘택트 시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저물면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언택트주의 힘이 좀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제 외신들이나 국내 매체들을 보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그 기사 헤드라인이 이런 거였습니다. 언택트의 시대가 가고 컨택트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얘기했죠.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네. 미국도 간밤에 이제 뉴욕주까지도 경제활동 재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언택트주, 야 이제 시세 흐름이 좀 꺾일 거야. 대신에 다시 사람을 접촉하는 관련 업종들, 소비재라든지 또 그 프랜차이즈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뛸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언택트의 이 흐름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번에 약간 테스트가 되면서 언택트가 상당히 편하고 좋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격 의료라든지 네. 또는 원격 교육이라든지 또는 재택근무라든지 이게 또 영상회의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그냥 코로나를 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가 실제 사용을 해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엄청나게 비용 절감이 되네. 그렇죠. 굳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었네. 네. 뭐 이런 이제 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일부 기업들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네거티브하지만 좀 종업원수, 유휴 종업원수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소비자들도 이런 걸 활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 이런 이제 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더라도 물러난 이후에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봉쇄 조치가 많이 풀렸지만 단기간 내에 생활 내의 복귀라든지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수월치 않을 거다. 따라서 갑자기 줄어들었던 총수요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한순간에 회복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회복, 수요 회복 자체는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이제 그 시간 날 때 잠깐 뭐 검색해본 재밌는 사이트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구글 트렌드라고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네네네. 그래서 검색량에 따라서 지금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 툴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소비자들이 재택근무, 워킹 앳 홈이라든지 또는 노트북, 랩탑이죠. 미국은 표현은 이 랩탑이나 워킹 앳 홈을 검색하는 양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재택근무, 또 재택근무를 하려면 노트북을 새로 구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검색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가파르게 꺾이고 있다는 거죠. 직장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트렌드다라는 건데요. 네. 반대로 그럼 소비가 살아날 것인가? 그래서 소비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봤더니 검색량이 전혀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들을 찾아봤냐? 호텔, 여행 가면 호텔이 필요하죠. 그렇죠. 또 여행. 또는 미국인들은 그 보트를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요트나 보트. 그래서 예. 보트, 그다음 자동차, SUV 네. 이런 걸 검색해봤더니 검색량이 전혀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활로, 일상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소비 자체에 대한 관심, 새로운 소비에 대한 관심, 레저에 대한 관심 자체는 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언택트 관련주의 시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의 트렌드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미지의 세계였던 언택트의 세계가 컨택트에서 이제 언택트로 넘어와 봤는데 막 넘어왔더니 생각보다 좋은 점이 있네, 그렇죠. 편리한 점이 있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컨택트로 바로 돌아가기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그런 면에서 언택트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주가나 이런 모습을 보면 네. 지금 엄청나게 센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주가 과연 주가 차원에서 혹은 투자 차원에서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인 시장 내에 좀 그 트렌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겁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 실적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적이 악화됐거나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은 미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시장 참가자들의 뇌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보면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추가 상승하면서 1월 1일 올 연초 수준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적어도 나스닥 시장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는 거죠. 영향이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왜 그럼 나스닥 지수만 이렇게 강했냐? 예. 팡으로 대표되는 IT 공룡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고요. 네. 그 공룡주들의 핵심은 1분기 실적이 좋았거나 적어도 선방했고 2분기의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이는 기업들이거든요. 결국에 지금 시장의 화두는 실적이다. 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실적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은 뭘까? 성장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이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언택트 관련주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네. 또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저금리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배당이 확실히 드러나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했던 기업들도 배당 성향이 밑으로 꺾이게 마련이고요. 예. 또 심지어 은행을 비롯한 많은 업종들은 배당을 아예 규제를 통해서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금리 기조지만 고배당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게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고요. 예. 두 번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나왔지만 카카오 1분기 실적 보면 매출액이 23% 늘어났고요. 네. 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0%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실적이 이렇게 좋으니까 예. 또 2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주식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 언택트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언택트 관련 산업 활성화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동안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의 큰 어떤 산업 변화의 물줄기를 이번 코로나 사태가 모멘텀이 돼서 가속화시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언택트 관련주들의 시세 흐름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또 한국판 뉴딜 계획도 나왔죠. 그렇죠. 총 10가지 이제 주요 그 계획들을 내놨는데 네. 그 업종으로 보면 총 5가지 테마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5G. 또 세 번째는 클라우드, 네 번째는 인공지능, AI, 네. 마지막은 비대면. 이렇게 5가지 업종을 지금 그 크게 성장시키겠다라는 게 어제 나온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강화한다든지 수집과 활용 관련된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하는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5G 인프라를 확대하고 또 5G로 융복합하는 사업들을 키우겠다라는 하나, 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인프라 확충, 또 모든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시키는 산업 확산시키겠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네 번째는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이라든지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맨 마지막이 언택트 관련 서비스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어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적인 골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주가를 봐도 삼성 SDS 클라우드에 관련 이제 핵심 수혜주죠. 어제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뭐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이런 종목들의 강세도 동시에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 언택트 또 광의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언택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빅데이터나 5G, 인공지능, 또 비대면 서비스, 클라우드 뭐 이런 키워드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언택트주 가운데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뭐 어찌 보면 사실은 뭐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지금 같은 시세 흐름에서는 대장주에 대한 관심이
그 집중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 지금 뭐 최근 주가 흐름 또 실적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 언택트 비즈니스의 결정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산업 부분,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다 지금 언택트 수혜를 보고 있고 실적이 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네이버 일단 살펴보시면 올해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50%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만 봐도 눈부신 좀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웹툰 시장, 지금 집콕의 최대 수혜주죠. 지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네이버 웹툰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 있지만 지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네이버 쇼핑이 1위 업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올 들어서 또 1분기에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예. 말 11%였던 시장 점유율이 지금 14%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 2등 업체가 바로 쿠팡입니다. 네. 쿠팡은 8%에서 지금 1분기에 12%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네이버가 최강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이. 예. 또한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최근에 금융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또 업태가 생겨났고요. 이 부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페이, 이게 쇼핑과 연계되는 부분이죠. 네이버 페이도 지금 1분기에 50%대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또 소개할 부분은 그동안 적자가 많았던 라인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인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체들의 그 종업원들이 같이 동시 접속하는 라인웍스라는 이 비즈니스 툴이 지금 국내에서 지금 1분기에만 20배 성장을 했고요. 20배 요? 해외에서는 네. 5배 성장을 했다. 네. 그래서 라인웍스도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의 모든 사업 동력들이 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겠고요. 그렇군요. 카카오 역시 그에 못지 않습니다. 카카오 역시 지금 1분기에 보면 지금 그 월간 그 활성 이용자 수, 카카오톡의 활성 이용자 수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1만 명이나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광고, 또 컨텐츠 관련 수요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비즈니스의 첫 번째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네. 또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카카오페이 증권을 지금 그 외연을 넓혔는데요. 그렇죠. 증권에 뛰어들었죠. 그렇죠. 최근에 동학개미운동의 덕을 봐서 지금 한 달 만에 신규 증권 계좌가 50만 계좌가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이 190%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 역시 모든 사업 엔진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NC소프트죠. 역시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리니지 2M 그 리니지 2라는 PC 기반으로 한 게임 IP를 모바일로 전환한 게임인데요. 빠르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1분기에 하루 최대 40억 정도의 하루에만 40억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예. 거거든요. 과거 이제 리니지가 PC 기반으로 한 게임 굉장히 잘 나갈 때도 1분기 전체적으로 한 100억, 200억 정도 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 만에 40억씩 벌어들이고 있다. 정말 게임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NC소프트가 250%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의 성장세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고요. 올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또 하반기에 어떤 기대작들이 있냐. 지금 역시 지금 NC소프트는 PC를 기반으로 한 게임 IP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하나하나 꺼내서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하반기에 나올 모바일 게임으로 나올 기대작들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아이온 이런 게임들이 지금 모바일로 전환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역시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다음 이제 언택트가 지금의 대세로 떠오르긴 했지만 종전에는 이제 IT주와 반도체주가 사실은 대세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종전의 주도주. 예. 종전의 주도주인 이 IT와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택트 비대면 인더스트리 역시 이 자체가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거대한 흐름의 한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네. 언택트 관련 비즈니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확충 또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반도체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그 전체적인 경제가 좋지 않으면서 탑 티어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역시도 설비 투자를 많이 줄였거든요. 보수적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급량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공급량 증가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언택트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수혜주로 또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점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